난세에는 내공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하죠. 내공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에 감추어진 능력을 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내공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흔히 빙산에 비유하죠. 바다에서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별로 커 보이지 않더라도 수면 아래 잠겨있는 전체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빙산의 본체처럼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공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한 6개월쯤 지나 기본기를 익히면 또래의 모든 아이들과 싸우면 이길 것 같은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운전을 배우는 사람도 1년쯤 운전을 하고 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과속을 하고 무모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늘 신중하고 무모한 투자나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달간 운 좋게 돈을 따 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고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무모한 베팅을 하곤 합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항상 신중하고 사력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공이 강한 사람들을 고수들은 금방 알아보지만 초짜들은 알아보기 쉽지 않죠. 초보들 사이에서는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세상이 스피디하게 돌아가고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소통되는 시대에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PR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화려하게 각색하고 과대포장된 능력으로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내공보다는 외형과 포장을 중시하는 리더가 탄생하게 되죠. 사람이나 조직이나 위기에 처하면 본성과 본바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 능력을 두고 유명한 얘기를 했죠. 금융위기가 와서 온 세상의 주식이 곤두박질하고 있을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목욕탕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알몸인지 아니면 옷을 입었는지 드러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평소에는 능력을 입증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내공이 강한 사람은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전에 없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평소 말만 요란한 리더는 평화 시에는 내공이 강한 리더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능력의 차이가 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유형으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들죠. 원균이 말만 요란한 무능한 지도자로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다시피 한 패배를 자초하였다면 이순신은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2달 만에 12척 남은 배로 조선 수군을 재정비하여 명량해전에서 왜군에게 일격을 가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더구나 선조가 수군을 해체하라고 하였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전세를 파악하는 깊은 내공이 없다면 임금을 상대로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 없겠죠. 내공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인정해주건 아니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의 5단계설로 유명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생리와 안전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욕구이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소속감이나 인정의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 단계로 존중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차원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보통의 리더는 지위 권력에 기반하여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만 내공이 강한 리더는 더 나아가 최고의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향합니다. 자아실현의 경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면적 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강한 사람이란 매슬로우의 법칙에 비추어 해석하면 일에 있어서건 개인적 성취에 있어서건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사례로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숱한 모함과 임금의 변덕으로 평생 귀양살이를 면치 못하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귀양지에서 학문으로 일가견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을 모함한 권력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저술과 사상을 배우고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단거리 선수처럼 최대한의 속도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장거리 선수처럼 묵묵히 꾸준히 달려야 하죠.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은 단거리 선수와 같습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장거리 선수처럼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공이 깊은 사람이 도달하는 자아실현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마지막 승자는 늘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